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엊그제 창원터널을 이용하려던 운전자들은 극심한 차량 정체로 큰 불편을 겪었을 텐데요. 산사태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이 원인이었습니다. 통제 7시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긴급재난 문자로 도로 통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가 경남을 휩쓴 엊그제 오전 10시 40분쯤. 김해 장류 대청교 부근 산사태로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 연결도로가 부분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통제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 평소대로 창원터널을 이용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평소 30-40분이던 거리가 최장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6시 20분쯤 운전 중에 창원터널이 통제된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만 있고 어느 도로를 이용하라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당황을 했고. 김해 씨는 오후가 지나도록 통제 구간과 우회도로 등 정확한 정보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했고 창원시는 오후 6시가 돼서야 창원터널 정체를 알리는 문자 발송을 국민안전처에 의뢰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문자가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20분 안팎. 오후 내내 혼선과 정체가 빚어진 뒤였습니다. 정신이 없었거든요. 현장에 나와봐야 되는데 뭐 나갈 시간도 없고 그걸 한다고 해서 그 교통이 바로 풀리는 부분도 아니고. 게다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경상남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가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제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절실하게. 창원과 김해를 잇는 주요 관문인 창원터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8만여 대. 자치단체의 늑장 대응에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태풍 차바가 스쳐 지나간 남해안은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양식장이 풍비박산났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530만 마리 어류가 폐사한 남해안은 이번 태풍으로 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고 초속 40m의 강풍까지 휩쓸고 지나갑니다. 태풍 차바가 스쳐 지나간 한 가두리 양식장. 높은 파도에 30m 이상 밀려온 양식장은 나무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3년 넘게 애써 키운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말도 못하지. 이 3년 6개월 동안 키워가지고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없애버리는데 또 다른 양식장도 곳곳이 부서져 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은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1km를 떠밀려오면서 해상 펜션 4채까지 덮쳐 모두 파손됐습니다. 이 마을만 양식장 4곳, 2헥타르 가운데 1.5헥타르가 파손됐습니다. 물고기 100만 마리가 없어져 최대 1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고수온에 콜레라에 태풍까지 겹쳐 고기도 못 팔고 죽일 지경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남해안 양식장은 모두 50여 곳. 아직 집계되지 않은 곳이 많아 피해액조차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유례 없는 고수온으로 물고기 538만 마리가 폐사한 남해안. 콜레라에다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태풍이나 해일 때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파제가 새로 만든 지 3년도 안 됐는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공흥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가 685m에 달하는 방파제 대부분이 끝부분만 남긴 채 부서지고 일부는 바다에 잠겼습니다. 지난 5일 오전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때 붕괴된 겁니다. 지난 2013년 12월 기존 방파제를 보완하기 위해 260억 원을 들여 4m 높이의 구조물을 추가로 쌓았는데 3년도 채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이 방파제는 지난 2014년 태풍 너구리가 왔을 때도 침하와 균열이 발생해서 보수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태풍이 올 때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넘어와 인근 편의점 등이 크게 파손됐고 주변의 조선소들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대포에 있는 방파제도 300m 중에서 중간 부분 절반가량이 무너졌습니다. 이 방파제는 지난해 12월 200억 원을 들여 준공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해양수산청 관계자도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방파제 월파는 되지만은 방파제가 피해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남방파제 저거는 바깥인데도 더 튼실하게 잘 버티고 있었군요.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공사 측은 규정대로 공사했는데 방파제가 파도를 이기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50년간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파도의 높이를 설계 기준으로 삼는데 이번 태풍의 파도는 기준보다 3m 이상 높은 9m에 달했다는 겁니다. 설계파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 그 기준치를 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 이상 와가지고 그 파력을 이제 설계 기준을 상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해수청은 한국토목학회에 사고 원인 조사를 맡긴 뒤 결과를 보고 방파제 보수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국제 우편으로 신종마약 야바를 미수해 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외국인 근로자 25살 A모 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과 6월 국제 우편으로 시가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야바 800알을 미수로 들여와 유통시키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낙선한 노조위원장 후보가 노조 선관위에 대해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치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조위원장 선거를 감독했던 노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보궐선거 또는 그들이 조기 선거라고 하여 치렀습니다. 굉장히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 후보였던 우 씨는 노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규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노조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대의원회의를 통해 보궐선거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 대회가 있어요. 임기가 올해까지인데 9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이제 조기 선거를 통해서 임원 선거를 진행하는 걸로. 경찰에 고발장을 낸 우 씨는 또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노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회의를 통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전임 노조위원장. 산업기술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이 기관의 노조선거 결과를 놓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또 비 예보가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비가 지나겠고 강수량은 30에서 많게는 120mm가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로 빗줄기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비의 고비가 되겠고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더욱더 쌀쌀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뜨거운 수증기가 몰려오면서 우리 지역에는 구름량 가득한 모습이고요. 오후로 갈수록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9도, 창녕과 함안 1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거제 23도, 창원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 15도, 거창은 1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남해 23도, 산청과 거창 22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보물 제147호인 영남로 일대를 오는 2020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김해시가 삼계동 분성산에 33.9헥타르 규모의 생태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고성군이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 제한 공무원과 담당 부서에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거창군은 오는 18일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기념해 KBS 전국 노래자랑을 동서만남의 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경남FC가 3연승을 달리며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살렸습니다. 경남FC는 지난 5일 저녁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리그 39라운드에서 안양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경남은 승점 46점으로 8위를 기록해 올해 5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제3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어제 창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대회에는 18개 시군 특수학급 학생과 9개 도내 특수학교 학생, 선수대표와 임원, 자원봉사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고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남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강민군 경남도의원은 어제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경상남도가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오는 10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 조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도입한 미분양 관리 지역에 창원과 김해, 고성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주택사업당을 매입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성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한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가 17일부터 이들 지역에 시행됩니다. 지난 8월 미분양 아파트 수는 창원 4,500여 가구, 김해 1,400가구, 고성 400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거제 콜레라 비상대책반 운영을 종료하고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6일 이후 채취한 남해안 해수에서 콜레라균이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고 수온과 염도가 예년 수준을 회복해 추가 환자 발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남도는 지난 8월 23일 이후 거제 24시간 상황대책반을 운영해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